콩하. 콩하는 뭐야 또? 콩가루 하이요. 콩하. 난 지금 늙은이 둘이라서. 오프닝 화면 보면서 주말 아침부터 이런 걸 들려드려야 되나? 주말이라도 좀 바꿀까? 신선한 걸로? 왜요? 왜? 해피 주말 해피 이혼. 이혼에 왜 해피가 어떻게 들어가니?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요. 이혼하고 금요일 날 술 막 엄청 먹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저 화면 보면 진짜 기분 많이 나쁠 것 같아. 묘하겠죠? 혹시 내 모습도 저런가? 이러면서 생각할 아니 지금 수도 그렇게 보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술 한 끼인데 저것들은 뭐야 하면서 맞아. 근데 가끔 네. 이렇게 얼굴 썩은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휴대폰 보다가 카메라 잘못 켜서 내 얼굴 볼 때 있거든요. 뭔지 알아? 끔찍해. 내가 이런 몰골로 핸드폰을 보고 있었구나. 핸드폰아 미안해 이러면서 할 때 있는데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녹화를 해도 왜요? 내 그 몰골을. 그래서 이게 틀어져. 그럼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도 있잖아.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기쁨이 아니라 아나운서도 이럴 때가 있구나. 난 이 정도 훌륭하다 나도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콩하. 네. 저희 벌써 네. 12회 시작합니다. 저 진짜 끈질기게 잘 가고 있어요. 아니 네. 끈질기게라기보다는 이제 벼랑 위를 이렇게 걷는 느낌 있잖아. 아슬아슬하게. 네. 아니야. 뭐 죽지 못해. 살아남을 거야 우리는. 아니 근데 저희 콩가루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 퀄리티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지 그럼. 그럼 됐지 뭐. 누가 그래 근데. 우리끼리 정신승리하는 거지. 저희 셋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신승리하는 거지. 그래도 주말에 방점을 찍잖아 우리가. 한 주가 끝나는 거잖아. 맞아. 이래. 일요일에는 뭐 없죠. 일요일은 없지. 일요일에 이제 우리 새끼 PD들이 가끔 이제 이렇게 새끼? 쇼츠 만들어서. 쇼츠. 막내 PD님들. 새끼 근데- PD라고 해서 당황했죠 지금. 새끼. 근데 보니까 쇼츠보다 잘 안 나와. 아니야 쇼츠보단 많이 나와. 왜? 아니 근데 쇼츠는 저거 아니에요? 그 어디 방송했던 거에서 뭐만 이렇게 따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미 다 본 건데. 우리 거는 날것 아직 보지 않은 그것인데 그거보다 이제 영상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저희 엑기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 오늘 있어요. 같은 분들.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저는 만족해요. 왜 그러냐면 거짓말. 아니야 진짜. 우리 사무실 유튜브 채널 있어요. 거기 찍잖아요. 2주 지났는데 32. 진짜. 그것도 있어요 이름이? 뭐 채널이 이름도 있는 없을까봐. 아니 개무시하네 진짜. 니네 뭐 우리 근본은 있니? 뭐 이런 거 아니야. 에이블 잘 나가는 데야 법무법인 에이블. 그러면 유튜브에 법무법인 에이블 치면 돼요? 그렇죠. 왜 그 기억 이름은 채널 아니 채널 이름이 채널 범멍이야. 범멍. 범멍. 네. 뭐야 이름부터가 약간 너무 마이너한가? 잠깐만 궁금해. 범멍 한번 쳐봐야지. 근데 그래도 이거 나가고 그러면 조회수 많이 나오겠다 혹시 그러니까, 궁금해서. 궁금해서라도 사람 쳐보니까 법멍이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여기 출연하고 약간 이제 변호사들에게 야 나 나가니까 이제 요거 해갖고 거기서 보는 사람들이 해서 들어올 거야 그랬는데 25. 아니 채널 법멍이라고 있는데 구독자 453명. 여러분 우리 1000명 만들어 줍시다. 중요한 거 우리 변호사가 6명인데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 이렇게 100명씩 해도 600은 될 텐데. 아니 근데 저도 구독을 할게요. 그러면 저 덕분에 지금 454명이 되었는데 근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첫 번째 동영상에 낭만 로펌 야유회. 겨들송 출연시키면 좀 늘 것 같은데. 저요? 한번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할 일이 있을까요? 아까 그거 있잖아요. 전화. 그 저번에 했던. 그 사무장에 만족하셨나봐요. 그거 너무 좋았어요 진짜. 여기 또 사무장 없다고 했는데 제가 사무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설렙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근데? 이분? 봅시다. 우리 대표 변호사님. 이분 아는 분이세요? 우리 대표라니까 나도 맞다. 우리 대표 변호사님. 진짜요? 우리 대표님이 나보고 형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내가 있는데. 대표 변호사님. 이분이 양 변호사님한테 형님이라고 하세요? 이분이 그럼 더 어리세요? 왜? 여러분 채널 법멍에 한번 들어가서 양 변호사님보다 어리다는 대표 변호사님을 한번 뵙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 귀여워 보면 생각보다. 아니, 실물로 보면. 아니에요. 더 어려 보여요. 네. 그래요? 실제로는. 네.
되게 저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 뭐지 되게 딱 보면 신뢰감이 빡 가는 의사 선생님 같은 변호사님이신데 엄청난 신뢰감을 아, 주고 그 실력 있어. 서울대 전기전자 전전전이라고 옛날에 그때는 서울대 의대보다 높았대요. 거기를 들어가서 삼성에 갔다가 1년 만에 이제 팽개쳤죠. 나는 고시를 봐야겠다. 와. 그리고 사법시험 준비를 해서 진짜 좀 약간 변태 같은 게 그러니까 이제 야 우리 대표 변호사를 그러네. 진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이제 고시 이제 법대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같이 그러니까 혹시 이게 안 되면 뭐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같이 준비하는 시험들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입법고시 그리고 뭐 행시 뭐 법률 관련된 뭐 그런 뭐 아무튼 무슨 직렬이 있는데 뭐 그런 거 그리고 사시 뭐 이렇게 같이 보는데 이 형님이 입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했거든요. 근데 입법고시 수석 합격이 뭐 한 뭐 좀 발표가 일찍 났어요. 뭐 2월인가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이제 짝수 너무 재미없었어. 아니 빨리 듣고 싶어서. 그래서 아니 여기서 얼굴이 막 이렇게 젖는질로 보이는 거야. 저 정신과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아 PD님이 지금까지 진 변호사님이 하신 얘기 중에 제일 재밌대요. 야 그동안 내가 한 얘기는 뭐 거의 개가 짖는 수준이었구나. 아무튼 그 대변님께서 얼굴 봐. 대표 근데 변호사님. 그 6월이 이제 2차 시험 사법시험 2차 시험인데 2월달에 입법고시 수석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은 면접을 가야 되는데 안 간 거야. 왜? 입법고시 수석 합격인데 자기가 이거를 붙어놓고 사법시험 사법고시? 2차 시험을 보면 이제 좀 열심히 안 할 것 같다. 나태해질까봐. 그러니까 배수진을 친 건데 정신병자지 사실 말이 되는 소리. 입법고시 그리고 사시 떨어졌으면 어떡해. 그렇죠. 네, 근데 결국 그래도 이제 사실 됐어요? 그 해에 붙으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아. 정말 뛰어난 독종이에요. 분이세요. 수제 네. 인재라고 진짜 하나? 천재. 수제 인재 천재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아닌가? 인재? 우리 회사에서 계산이 필요한 좀 복잡한 사건들이 네네.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말 뭐그 손해배상 같은 경우도 그냥 한두 사람 뭐 거래해서 구멍 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축과 관련된 부분들 하자보수 이런 거 계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쿠사 이 양반이 다 뽑아내잖아요. 일단은 저희 또 뭐 법문. 지적재산권 단속 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뭐 엄청 그 어려운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 지적대상권 표절이 그냥 논문 표절, 우리 김건희 여사 표절 이런 거는 그냥 누가 봐도 알잖아.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표절한 경우는 어렵잖아요. 일반인들은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 네. 그걸 다 판단하시는구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야, 불법 프로그램. 야, 좀 아니 뭐야, 모르면 가만히 나 지금 맨날 이상한 얘기 갖고 나를 되게 곤란하게 만들어. 이 변호사 두 명한테 지금 사기 당할 뻔했어요. 가운데서. 아니 뭐냐면 불법 프로그램 이제 다운 받아서 네. 그러니까 쓰는 거죠. 그런 불법적으로. 경우. 그러면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그걸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한글 많이 썼지 불법으로. 그럼요. 그런 거 잡아내는 거 원래 하는 그런 거야. 거 다 불법으로 다운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안 돼. 안 돼. 지금 노트북 사고 돈 내면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경찰 출동해 바로. 그 돈 내면 해주는 게 그게 불법이에요. 아 지금 아직도 노트 그 가게에서 해주는 거 그거 쓰는 거야? 그거 불법이야. 불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다 돼요? 불법. 그거는 자기가 요즘에는 라이센스 그 연락처 기재에서 라이센스 등록하라고 하잖아. 그 본인이 등록해야 돼. 그리고 결제해야지. 저 그럼 잡혀가요, 이 방송 나가면? 아니. 일단 그 개인을 상대로는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다 기업체를 상대로 하니까 소름 뭐 마음껏 끼쳤다니. 쓰시라는 얘기는 할 수 없고. 네. 여전히 잡으면 잡힐 수 있어. 네, 불법 프로그램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방송 끝난 후에 제가 정상화 시켜드릴 테니까 잡아가지 마세요. 네. 안 쓸게요. 놀랍네요. 갑자기 우리 주말 인사하다가 갑자기 그 대표 변호사님 한번 나오셔야겠어요. 진짜. 아 그래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자리 한번. 대체하셔도 괜찮으세요? 아니 같이 모시고 와야지. 뭐. 같이 내 무릎에 앉혀서 귀여우니까. 키도 작고. 아 실제로 귀여우시구나. 네, 아니, 되게- 말하는 것도 되게 귀여워. 되게 아, 진짜요? 그 경상도 사람이라 약간 경상도 사람의 그 말투. 약간 궁금한데? 그 영역이 좀 다르게 나갈 때 한번 그러면 그 변호사님을 모시고 육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육아? 육아. 왜냐면 이제 지금 50이신데 아기가 이제
3살. 우와. 5살. 뭐야 능력자네. 네, 아무튼 결혼을 좀 늦게 하셨어요. 아. 그래갖고 지금도 힘든 삶을 살고 계시죠. 막 집에 가기 갑자기 좋겠다. 막 눈가가 아니에요. 촉촉해지네. 변호사님. 사연 들어갔는데 얘기가 이상하게. 제가 오늘 진짜 선언. 뭔데? 오늘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왔어. 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아.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정말 그 뭐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단어만 조금 이렇게 그럼 됐어. 조사해오고 평소에 오늘 아는 내가- 얘기만 해도 뭐. 네,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오면 혹시 더 재밌지 않을까? 어. 이런 빌드업 나쁘지 않네요. 야, 희한한 핑계를 댄다. 이제. 이러고 재미없으면 그냥 원래 재미없는 애. 너무 재미없으면 이따가 그 대표 자. 범멍님 전화 연결이나 한번 해주세요. 오늘 사연도 이제 가상 사연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사연이 필요하신 분은 요 가족 119 메모해 두셨다가 진 변호사께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족 119로. 자, 오늘 사연은요. 돈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더 짚어볼까 해요. 우리가 돈이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도 제일 황당할 때가 재판은 이겼는데 가져올 뭐하니 너? 아니 제가 살짝 비치길래. 가져올 돈이 없을 때거든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알아봐야 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연을 만들었습니다. 얼굴 내밀어 확실히 내밀어. 자, 사연 읽어주세요. 네. 콩가루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콩가루 첫 회부터 꾸준히 잘 보고 있는 애청자랍니다. 참 사람 인연이 기가 막혀요. 남편이랑 이혼 얘기가 살짝 오갈까 할 때쯤 콩가루란 걸 하겠다고 양 변호사님이 그러시길래 방송 시작하기를 이제나 저제나 좀 기다리다가 지금까지 좀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도움되는 정보들도 많이 배웠고 일단 저랑 남편은 헤어지기로 합의는 봤거든요. 구구절절 사연까지 얘기는 안 할 텐데 결혼해서 사는 이유도 가지가지고 또 이별하는 사정도 가지가지인데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래도 한때 좋아했던 사람인데 법정까지 가서 판사 앞에서 서로 험담하는 것도 참 싫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긴 합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꼬박꼬박 가져다주는 생활비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밖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버는지도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넉넉하진 않아도 좀 부족하지 않게 생활비도 주고 필요할 때는 남편 카드도 좀 종종 쓰고 했습니다. 딱 고정적으로 얼마씩 뭐 이런 건 없었는데 남편이 결혼 초기에는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막연하게 그냥 사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랑 여기저기 뭐 투자도 한다고 하고 뭐 무슨 회사에 뭐 이사다 뭐 이런 명함도 있고 이래요. 출근은 안 해요. 근데 그것도 특이하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약간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뭐 불법으로 뭘 할 만큼 간이 큰 사람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세인데 좀 희한한 게 시누이를 세입자로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지금 떨어져서 새 출발하려면 목돈이 필요한 게 현실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이는 없고요. 지나가는 말로 남편에게 슬쩍 떠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 헤어져도 자기 힘들게 사는 것까지 보고 싶진 않다. 그동안 내가 보내준 돈에서 뭐 적금이나 보험 같은 거 많이 들어놨지. 그거는 전부 자기 몫으로 해. 나는 뭐 괜찮아. 뭐 얼마 전에 코인 날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좀 힘들긴 한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돼. 나는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너무 사기꾼 같다 진짜. 그렇죠. 저도 너무 불안한데 여러분 이거 보고 무슨 생각 드셨어요? 따로 모아놓은 돈? 없죠. 그런 게 어딨어요. 주는 대로 다 쓰죠 당연히. 아니 콩가루 보고 제가 재산 분할을 조금 배우긴 했어요. 뭐 일단 남편한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남편은 당장 다음 주라도 가정법원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저 정말 돈이 없어요. 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을 해야 하느냐. 원래 그냥 합의로 끝나려고 했는데 남편에게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요구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소송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지 뭐 이런 걸 진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협의 이혼으로는 상대방 재산을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그냥 알아볼 수가 없다. 둘이 협의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의뢰인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솔직히 얘기해야 되니까 자기 재산이 한 3-40억 된대요. 40억 정도 되는데 저는 약간 뭐 소송을 막 붙이기는 여기 취지랑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이혼은 부추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꼭 소송을 하라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협의 이혼이 더 나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사건을 못 맞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딱 물어보니까
이제 재산 분할을 많이 해주고 싶어하지 않는 눈치예요. 근데 그래서 뭐 재산 얼마냐 그랬더니 한 40억 정도 얘기하시길래 그러면 일단은 협의 이혼하면서 좀 얼마를 던져봐라. 뭐 내가 뭐 그러니까 일단 상대방이 던지는 거 먼저 기다려보고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뭐 한 7, 8억 정도 이렇게 탁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소송을 갔으면 이제 뭐 산 기간이 뭐 엄청 기간이 오래되니까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재산 조회를 안 하니까 남편의 재산 규모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남편도 이제 거기서 포커페이스 했겠지. 없는 척 없는 척. 뭐라고 7억 이러고서 엄청 속으로 됐다, 기뻐하면서 됐다. 네. 그래서 제가 시켰어요 그렇게 하라고. 연기도 가르쳐요? 겉으로는 되게 당황스러운 척을 하다가 그래갖고 뭐 결국 협의혼으로 끝났. 마지못해 들어주는 척해라. 아니 근데 7, 8억도 이혼해서 7, 8억 받으면 되게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받는. 그러니까 재산이 워낙 많으니까. 재산 규모에 비해서는 뭐 사실은 그러니까 뭐 7, 8억은 많은데 재산 규모가 40억이면 많이 받는 거 아니지? 많이 받는 거 아니죠. 그걸 여성이 만약에 소송으로 진 변호사에게 들고 갔으면 훨씬 많이 받지. 그래요?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재산을 조회하는 거는 사실 이제 협의혼에서 안 되고 이혼 소송을 걸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예금, 부동산, 뭐 보험, 탈탈 털 수 있구나. 네네네, 주식, 뭐 보유 내역, 코인도 털 수 있어요? 다 돼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비상금이랄 게 없겠네요 그러면.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금고에 이렇게 놔둔 현금은 안 되고 금괴 이런 거. 그래서 얼마 전에 사건 났던 게 이게 결혼을 해서 한 1년 있다가 집에 금괴 도둑이 들어가지고 금괴를 뭐 50억어치인가를 훔쳐간 거야. 근데 가족이었어? 잡고 보니까 부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도 이렇게 털리기 싫으니까 금괴로 바꿔놨던 거고 이 여자는 내가 봤을 땐 들어갈 때 결혼할 때부터 약간 노린 것 같기도 해. 네. 그러면 둘이 어떻게 사냐? 못 사는 거지 뭐. 그죠.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하는 마음으로 도망갈 마음 아니고요. 그렇죠. 네. 이혼할 생각을 갖고 했겠죠. 근데 저는 좀 신기한 게 제가 그 얼마 전에 조니 뎁하고 뭐 이혼할 때 이런 기사를 봤는데 외국은 이혼하면 위자료를 엄청 많이 받는다면서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가 봐요. 외국은 전문가가 그래요? 외국 이혼 전문가예요? 미드 잘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주마다 다른데 미국도 역시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가 이혼에서 되게 엄격해서 거의 무조건 50% 가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캘리포니아. 최소 50 이상. 근데 이게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 분할. 그냥 우리처럼 재산 분할 위자료 이런 개념이 없어요. 따로 없고 그냥 가진 재산의 반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물론 이것도 협의하기 나름이고 지난번에 그 얘기 한번 했잖아. 그래서 주로 왜 프리너비라고 결혼할 때부터 나중에 이혼하면 얼마를 준다라는 걸 약속을 있잖아. 폴인러브. 생각났어요. 폴인러? 저번에 빠지게 프리너브 하셔가지고 폴인러브요? 이렇게 해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게 많이 이렇게 그 알려지게 된 계기가 배우들이 다 로스앤젤레스 쪽에서 많이 있으니까 헐리우드. 그래서 그 프리너비라는 개념을 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거야. 배우들이 죄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왜 있잖아 안젤리나 졸리도 막 문신에 자기 남자친구 이런 색이 그랬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나니까 이거 못 지워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결혼할 때는 내 절반이 뭐야 난 이혼할 일 절대 없어 라고 했는데 한번 이혼하고 완전히 털털 털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재혼할 때는 이제 문신 안 하지. 문신도 안 하고 이제 우리 이혼할 때는 한 10억만 하자 뭐 이렇게 쓰는 거야 서로. 계약서 딱 쓰고. 근데 그게 없으면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힘들다. 재산이 너무 많아도 문제구나. 서로 탐내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와. 근데 절반 털려도 그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절반. 갑자기 얘기가 이상해지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절반까지는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내 재산이 40억이면 20억까지는 안 준다는 거죠. 그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뭐 기여도를 그렇게 판단하면 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기여를 해야 재산의 절반을 받지? 그러니까 그 받는 사람의 이제 그게 누구인지가 문제인 건데 사실은 막 30년, 40년 이러면 5대5 판결도 많이 나요. 막 황혼 이혼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게 이제 재판 그러니까 우리 법원 입장에서는 설령 그분이 그냥 전업주부로 가사만 돌봤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집에서 그만큼 돌봐줬기 때문 그렇죠. 아니냐. 내조가 있었으니까. 내조가 있으니 그렇게 쳐주는 거거든. 그래서 15년, 20년 넘어가면 꽤 많이 나와.
아까 그 사례 40억 있었다고 하면 그분이 뭐 20년 차다 그러면 15억 이상 그 정도 15억도 받을 수 있죠. 두 진짜요? 배인 거죠, 두 배. 거기에 아니 두 근데 배. 이분은 사연에서 일단 본인의 나이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글 쓰신 느낌으로 봐선 그렇게 나이가 많은 느낌은 아니야. 그죠? 족 있는데 뭘? 어떻게 몇 살로 설정하셨어요? 30대 후반? 아, 30대 후반이면 절반까지는 못 봤죠. 10년 차 정도. 아 그러면 뭐 뭐 근데 재산이 규모가 작으면 절반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요? 예, 얼마 뭐한 2억이다. 그러면 1억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법원은 누차 말하지만 다 법대로만 되는 건 아닌 게요. 맞아요. 판사님들이 보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살 거 그리고 맞아, 그동안 맞아. 살아왔던 거 이런 것들을 약간 감성적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감성과 이성을 같이 결합을 많이 시켜요. 민사소송에서는 그런 거 없이 알짜라기 없이 그냥 법대로 따지지만 가정법원은 꼭 그렇지만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야 가정법원 가서 누구나 가도 그냥 이혼하면 뭐 변호사 꼭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거를 좀 꿰뚫고 있어야 되는 변호사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신기하다. 이게 근데 저는 이걸 사실 보는데 남자든 여자든 비상금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이혼할 때 이렇게 논외로 하게 될지 아니면 그것도 탈탈 털릴지 그거 좀 궁금하더라고.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제 털리는 거예요? 탈탈 털리는 거죠. 예. 그럼 진짜 옛날 고전적인 느낌으로 막 책 사이에 껴놓고 이래야 되는 건가? 그럼 뭐 얼마나 되겠어? 책상에 뭐 얼마나 끼워놓겠어? 그럼. 도서관 막.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대표 변호사님 책 사는 게 취미예요. 그래갖고 집에 책이 엄청 많아요? 네. 책마다 다 비상금을 껴놓으신 거예요? 그때는 비상금이 아니라 무기명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엔 잘 안 쓰는데 역시 변호사는 달라. 아니면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는 털리지만 네. 평소에 그 금융계좌 조회로 배우자가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증권 조회, 증권으로 비상금을 마련해 놓으면 주식으로 마련해 놓으면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조회가 쉽지만 배우자가 주식은 그렇게 쉽게 알아보기 어려워요. 아,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 요즘에 그게 있다. 그 스마트 뱅킹으로 네. 통합 뱅킹 하잖아요. 네. 스마트폰으로 그건 주식까지 다 알려주더라. 왜- 비상금을 그렇죠. 감추기가 예.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어? 왜 인상을 쓰면서 아니 좋은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감추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럼 변호사들은 비상금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 거 없어 우리. 없어요. 네? 그런 거 비상금을 그건 만들어. 좀다 집에 다 얘기를 하지. 그래요? 골프채 어떻게 사세요? 저요? 야, 일단 저는 골프채 받았어요. 친한 형님한테 받아서 무료로? 쓰다가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사긴 했는데 왜 그런 걸 자꾸 하죠? 그래서 본론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걸로 들어가면 뭐였지 근데 준비 안 해놓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야. 아니야. 비상금 허를 찔려서 그러니까 그래. 그 재산을 소송을 해야 맞다. 명확하게 이 상대방이 얼마만큼 무얼로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그래서 거지. 일단 이제 상대방 쪽에서는 협의혼으로 가자고 하는데 막 되게 남편이 재산이 많아. 근데 막 되게 적극적으로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약간 협의 이혼해서 끝내고 싶은 사람인 거죠. 자기 재산이 털리지 않는 걸 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변호사로서 막 소송을 이렇게 막 뭐 해라 이런 의도로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뭐 20년 30년을 살았는데 이 사람 뭐 진짜 속속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꼭 소송에 들어가서 그런 재산 조회를 다 한 뒤에도 사실은 그 어떤 그 축적된 자료를 갖고 그리고 합의를 하셔야지 그냥 상대방이 이제 부르는 것에 이렇게 이끌려 다니시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많이 받기 어렵습니다. 네. 솔직히 아까 그런 사례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남편만 어디 가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조언 받고 협의원 할 때 이 정도로 그냥 합의를 보세요라는 얘기를 듣고 오면 네. 그렇죠. 아내는 몰랐을 경우에는 손해를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 사례에서 10억이면은 아주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와이프가 7억을 부르니까 일단은 소 3억을 세이브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되게 많았어요. 그거 말고도 뭐 재산 뭐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와이프분이 굉장한 손해를 본 거죠. 그럼 만약 그 아내의 경우 혹시 이분의 경우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났어요. 네. 한번 끝나면 끝이에요? 네. 그럼 그러니까- 신중해야겠다 한 번 할 때. 그렇죠. 이제 뷰티 이혼을 몇 번 그러니까 재산 분할 협의 때 은닉한
그러니까 대상으로 삼지 않은 거는 이제 이혼 후 2년 이내에 다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거의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진짜 그 재산 안에 막 차도 포함되고 그런 거예요? 당연히 자기 명의로 든 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좀 진 변호사가 알려주면 좋겠어. 그 이혼 즈음에 또 어디서 또 조언을 듣고 명의 변경을 해놓거나 허위로 빼돌리는 경우들. 아 그거는 뭐 사실은 이 얘기는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은닉은 거의 안 돼요. 예. 그리고 이혼의 즈음에서 만약 부동산 명의를 변경했어요. 그럼 일단 조회하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조회하면 그 혼인 기간 중에 보유했다가 명의가 변경된 거 그리고 현재 보유한 거 다 나옵니다. 예. 아 빼박이네 그러면. 그렇죠. 이혼 그리고- 직전에 그거를 일부러 명의를 변경하고 이혼을 추진했다는 것도 다 들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명의 변경이 이제 어떤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매매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뭐 일단은 그 명의가 변경된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그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당사자가 그냥 갖고 있다고 보고 명의 신탁으로 취급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만약에 진짜 매매다. 그러면 그 매매 대금이 이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뭐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은닉이 안 돼요, 그냥. 인식이 안 되는데 극단적인 경우 이런 사례도 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매를 하면은 돈이 있는 걸로, 그러니까 10억의 건물을 팔았다라고 하면 10억이 나한테는 있고 건물은 저 사람한테 넘어간 걸로 봐서 그 10억에 대해서 나눠달라고 해야 되는데 정말 짜증나는 케이스였는데 그 써서 다 없다고 하는 거야. 근데 현금이었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상적인 생활하는 걸 포기해버린 거야. 아 그러면 답 없죠. 그러면 답이 없어지는 거야. 나 배째, 나 진짜 나 썼어. 그럼 뭐 수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집을 뒤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에게 이제 만약에 5대 5면 5억짜리 이제 재산 분할 채권은 갖고 있는 건데 네. 실제로 이 사람이 그냥 앞으로의 경제 활동을 자기 명의로 인한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그러니까 뭐 계좌 압류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도 뭐 자력이 없으면 이제 받을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드물긴 한데 아예 뭐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남자가 생겨가지고 아 싫어. 싫어. 남자가 생겨가지고 이 여자가 자기 모든 걸 그 남자한테로 돌려버린 거야. 그리고 같이 식당을 시작을 했는데 남자 명의로만 다 했고 이게 식당 자본금도 남자가 다 됐다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추적할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소송 걸면 다 찾아낼 수 있는데 정말 나는 앞으로 그냥 사회적으로는 파산이야. 내 명예는 아무것도 없어. 난 취직도 안 할 거야. 이런 인간은 정말 상대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건 드물지. 예.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무섭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공동 명의는요? 공동 명의가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명의 이쪽으로 막 어. 한다고 뒤에서 막 바꾼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만약에 부부가 공동 명의를 했어요. 그러면 나눌 때 그냥 그거 똑같이 나누면 끝이에요? 아니 한 아니. 일주일 정도 지나면 뭐 내가 어떻게 그냥 왜 세탁이 그리고? 되는 거야 뭐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번에 뭐 있죠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했는데 아니 진짜로 난생 처음 들어본다는 눈빛으로 저게 혹시 공동명의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진짜로 순수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완전히 전혀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아니야. 없는 표정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진변 겨들성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이것도 변호사들이 흔히 하는 오류인데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명확하니까 지난번에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법외관에서 낯선 분들 입장에서는 기억이 안 남아 진짜 싹 지나가고 없어. 진짜? 그래서 겨들성이 아니 특이한 게 그래도 아니라 한 10몇 회 정도 우리가 훈련을 시켰는데 아니 이거는 공동 명의 들어본 사람 여기 댓글 달아주세요. 나는 들어봤다. 몇 회, 몇 분, 몇 초에 들어봤다. 종을 땡 치면 이렇게 탁 이렇게 아니야 괜찮아 안 했나? 아니, 근데 안 했나? 왜 그만 해? 얘기해 너는 주시니까. 근데 왜 하나도 기가 안 죽니 이런 얘기 듣고도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 이거 아니, 다. 원래 모르는 잠깐만, 게 내가- 약이에요. 내가 안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나는 지금 가스라이팅 나고 있는 거야 뭐야? 아니야. 잠깐만, 안 했나? 아니야. 근데 안 얼핏 했어. 들어본 기억이 나는 것도 같아요. 근데 했어. 어떤 일화에서 했는지 모르겠네. 일단 공동명의는 뭐냐면 아무렇지 공동명의는 뭐냐면 명의는 중요치 않아요. 둘이 1대1로 뭐 지분 등기를 해놓더라도 부동산에 사실은 1대1인데 60대 40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판결을 할 때. 그럼 공동 명의인데 나중에 뺏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 괜찮네.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공동명의라는 게 각서에서 나왔다. 각서에서 나왔나? 내 아파트 집을 공동명의로 동상이몽 생각났다. 동상이몽. 맞아 각서에서 맞아. 나왔어. 그러니까 이 집이 여기 아파트로 치면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합니다라고 해서 이게 아파트면 공동명의로 바꿨어요. 그럼 여기 마치 얼굴 3개가 있으니까 얼굴 3개 공동명의로 한 거야. 그런데 이혼할 때는 실제로 여기에 돈을 들여서 산 사람이 누구고 누가 더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따지는 거지. 그렇죠.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명의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은 건 그 이제 혼인 두 당사자 사이의 문제고 제3자 명의로 돼 있다. 그건 이거는 또 뭐 혼인 중에 만약에 제3자 명의로 돌렸다. 이거는 진짜로 명의 돌린 게 뭐 의미가 있는 진짜 유효한 어떤 명의 신탁인지, 그러니까 유효한 매매인지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명의 신탁 이런 네. 거는 좀 알아봐야 되는. 여기도 이상한 거 있었거든요. 뭐냐면 아파트가 지금 사는 아파트가 전세인데 시누이가 세입자로 돼 있대요. 이거 뭐야?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게? 나도 그 얘기를 듣고 음. 우리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세입자로는 시누이가 돼 있다라는 게 뭐 방을 하나 준 건가? 아니 그건 아니고 시누이가 전세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시누이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 실제로는 전세 계약이 없는데 근데 이렇게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상황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파트에 요즘 전세 비싸잖아. 네. 내가 뭐 한 5억을 내고 전세를 들어갔어, 전세집에. 근데 그 5억이 내 돈이 아니라 시누이 돈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만약에 재산 분할할 때는 내 적극 재산, 그러니까 진짜 내 돈 이거랑 대출 이거를 소극 재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두 개를 이제 적극 재산에서 이 대출을 빼고 빚을 빼고 남은 걸 순재산이라고 요 남은 재산을 가지고 기여도로 나누는데, 만약에 시누이가 이제 전세 보증금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 시누이라고 치면 내 여동생이 어쨌든 저한테 채권을 갖고 있는 거면 저는 빚을 5억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 재산을 5억을 빼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해됐나?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뭐냐면 전혀 지금 따라가지 못한다. 왜냐면 나 많이 봤잖아. 이러고 나면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좀 이따가. 상담을 많이 해보셨어요. 여기가 이렇게 딱 그리고 허공을 약간 45도 허공을 의시하는 거 눈썹이 팔자가 되는 게 있거든요. 전혀 모르는 거라. 아무튼 그 가짜 빚인 거죠. 가짜 빚. 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제3자 그러니까 와이프는 모르는 뭐 내 친구. 근데 이것도 실제로 그 사람이 뭐 들어가서 산다면 모를까. 뭐 인정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이것도 이제 빼돌려 넣느냐 안 빼돌려 넣느냐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시누이 그러니까 여동생 이름으로 해놨다는 건 사실은 내 돈인데 누군가 뭐 예를 들어서 압류를 건다거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이름만 동생 이름으로 해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남편 재산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 재산인데 동생 재산인 것처럼 숨겨놨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런 건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실제로 소송을 하면 내가 내 가족에게 진 빚이 있다. 그리고 내 가족들이 나한테 돈을 보낸 내용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보낸 내용만 내고 갚은 내역이 있는데 갚은 내역은 안 내. 근데 이제 재산조회라는 게 예금 채권 같은 경우는 예금조회는 3년치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게 뭐 한 6, 7년 전 일이면 상대방 얘기하는 거야. 내가 실제로는 한 7년 전에 한 1억을 내 동생한테 빌렸는데 한 그 1년 뒤에 갚았어. 근데 그 7년 뒤에 빌린 내용 막 딱 내는 거야. 그래서 난 동생에게 지금 1억 빚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채로 해서 내 전체 재산에서 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재판부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의 계좌를 뭐 이렇게 다 쭉 좀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네. 만약에 진짜 나쁜 마음 먹고 나는 그런 걸 그것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데 겨들송이 동생이야 내 동생이야. 1억을 내가 내 돈을 세탁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겨들송한테 주고 겨들송이 1억을 나한테 입금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1억을 빌린 게 되잖아. 그리고 그걸 다시 그러면 빌린 건데 돈은 사실은 얘가 가지고 있잖아. 아니 어떻게 헷갈리나 지금. 그러니까 릴렉스. 그러니까 돈을 1억을 입금해 줬는데 처음부터 현금을 돌리기 위해서 가짜로 입금해 준 거야. 그래서 마치 내가
얘한테 1억을 갚아야 될 돈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어. 그 대신 현금으로 주고 왔다 밑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내가 갚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현금을 줬던 거니까. 이런 경우라면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1억 원을 그냥 내 돈이 아니라 겨울송이 1억 원을 나한테 쐈는데 나는 그걸 현금으로 인출해서 이미 다 갚았기 때문에 근데 갚을 때 현금으로 갚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빚이 있는 것처럼 남지만 실제로는 빚이 없는 그런 경우 그걸 만들어놨다라면 그러면 겨들송이 동생이라도 아니면 동생이 아니라 믿을 만한 친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했다. 이것까지 입증하기는 일단은 저라면 그때 어떻게 할 것 같냐면 그 시기에 이제 양변의 계좌를 다 열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1억을 사실 이 가난한 사람이 1억을 어디서 마련할 거야 현금 1억을. 쉽지 그러니까 않죠. 자기 계좌에서 뭔가 이렇게 뭉칫돈을 꺼낸 흔적이 돈을 있겠지. 꺼낸 흔적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뭐 진짜 무슨 은행 강도를 했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진짜 1억이 어디서인가 이렇게 한 내역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이제 재판장님을 설득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이 사람의 내역이 있으니까 이 동생의 계좌를 한번 열어보자. 그럼 동생 계좌도 열어볼 수 있어? 뭐 만약에 이제 양변의 어떤 그런 게 좀 의심이 간다. 그러면 사실은 돼요? 뭐 허락해 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고소를 안 해도 가능할까? 형사까지 안 뭐 좀 자꾸 그렇게 좀 따뜻하게 안아주면 안 돼? 자꾸 나한테 의심과 어떤 불신, 증오 이런 거 말고 지금 아, 둘이 나 이제 한번- 정신과 상담 지금 예약할 지경이란 말이야. 아, 둘이 재판에서 붙는 거 보고 싶네. 누가 이길까? 제가 이 방송 초반에 되게 막 움츠러들고 그랬던 게 한 2회인가 3회인가쯤에 뭘 이렇게 물어보는데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갖고 진짜 왜 저런 걸 물어보지 그랬는데 막 딴 얘기하고 막 했더니 넘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한 5, 6회쯤에 이제 야 몰라도 돼. 어쨌든 뭐 다 몰라. 그리고 모르는 거 갖고 뭐 위축되지 마.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좀 많이 용기를 얻고. 위축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위축되는 스타일은 아니죠. 근데 뭐가 있냐면 변호사들이 습관적으로 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그건 맞아요. 있어요. 있어. 그래서 정말 요만한 실수만 해도 되게 크게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손해배상 소송 안 걸린다. 대가족 분들이 찾아보고 야 틀렸네 청구하자 뭐 이러진 않는다. 맞아. 여기 분들은 그런 거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책 안 해. 그것보다는 내가 잘못된 정보를 드려서 어떤 손해를 입으실까봐 그게 그렇게 큰 일은 제 마음 아시겠죠, 진짜. 제 마음 따뜻해. 그렇게 큰 일은 없었어. 진짜. 걱정하지 마. 그렇게 큰 일은 없었어. 아니 이래서 뭔데? 대갈촉 분들을 위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막 이게 휴대폰 번호 걸렸어요? 문자 왔어. 압수. 문자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스마트워치를 왜 쓰는데? 지난번부터 자꾸 소외감 느끼네요. 둘 다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네. 둘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쓸 줄 몰라요. 땀만 차고. 무늬만 스마트워치인데 나도 하고 다닐 거야. 심지어 지난주에 내가 이걸 핫했잖아. 그런데 이제 슈킹피드 방송 끝나고 와서 형 그거 문자도 그걸로 갈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진짜 정말 옛날 사람인 것 같아. 여기 아재들 아무도 몰라요. 도대체 그 비싼 스마트폰을 왜 쓰는 거니? 문자하고 전화만 할 거면. 우리 그 번호 찍어드릴 때도 엄청 웃겼잖아요. 다들 번호 이렇게 스마트폰 찍어드리면 소리 안 나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구 핸드폰이야? 근데 띠띠띠띠띠띠띠 이래서 이거 어느 시대 핸드폰이에요? 벨소리도 뜨르르 이러고 컬러링 이러고. 심지어 그러고 나서 자기 핸드폰은 무음 처리가 안 된대. 뭔데? 아버님 스마트폰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비싼 거 쓰고 있어. 비싼 거. 비싼 뭐 하냐고. 맞아. 네. 잠깐만 근데 지금 아직 본론을 아예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요? 본론 다 했잖아. 아니.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왜냐면 이제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해서 그랬나? 이제 소송에 들어가면 너무 뜬금없나? 아니 괜찮아. 지금 약간 시간에 쫓기는 것 같은데.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변호사라는 걸 잊었을까봐. 이제 어쨌든 변호사 놀이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송에 들어가면 일단은 이제 신청을 해요. 아니면 법원의 직권으로 재산 명시 명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이거 뭐냐면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동산 찾기가 있까. 이 자리에 앉으면 자꾸 휴대폰을 봐요. 이게 대물시네마에서도 보시면 그 아저씨 많이 보시더라고.
뭐 보는 거야? 김 박사님이 그렇게 휴대폰에 가져와가지고 뭘 봐요. 뭐 보는 거야?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료 같은 거 메모해 와서. 왜냐하면 강박 좀 있거든. 나 아니, 나는 근데 변호사도 아닌데 김박사 왜 그래? 거기 아니, 어쨌든 박사님 강박 있어요. 거기. 평론가니까. 아이고 평론가들은 다 거짓말해. 막, 아니, 그러니까. 근데 막 헛소리 할 순 없잖아요. 이래서 생각 없이 사는 게 좋아요. 그지? 이제 말 좀 그만 끊고. 알겠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거 그만해야겠다. 토지 찾기라는 거에서 이제 자기 토지, 그리고 예금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예금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뭔가 좀 전문가 같죠? 그리고 보험은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 내역 조회 서비스. 그리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식 찾기 서비스. 이거를 해서 이제 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걸 받아보고 실제로는 이제 만약에 은행 뭐 우리은행 딱 냈어요. 300만 원.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잔고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할 때 지금 현재부터 역산해서 3년치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뭐 경험했던 사건 여기도 얘기했을 텐데 소장을 딱 송달 받은 날 갑자기 막 은행에서 돈을 막 엄청 한 군데로 모아갖고 3억을 인출을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막 퇴직금을 갑자기 중간정산을 다음 날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서 또 하고 이게 다 한 사건인데요. 지금 그렇지. 그리고 이제 가장 좀 그랬던 건 원래 돈 되게 많이 버는 사람인데 이제 친구 회사로 옮겨갖고 급여를 갑자기 막 한 5분의 1 수준으로 낮춰서 양육비를 안 주려고. 쪼잔하 이게. 이거는 진짜 내가 이제 예금 인출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그나마 있는데 자기 지돈이지만 그 아이들한테 뭐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아이들에게 쓰여지는 돈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되게 아까워들 하더라고요. 너무 쪼잔하다. 너무 별로. 그래서 사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계좌에서 이렇게 돈을 뺀 행위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년치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옮기기 전 직장의 급여 수준이라든지 벌이가 나오잖아요. 주장하는 거죠. 이 사람 실제로 지금 친구 회사에 들어갔고 이전에 급여 수준이 이랬는데 지금 이 정도 받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 지금 현재의 급여 수준이 아니라 옛날 급여 수준까지 고려해서 양육비를 결정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됐다. 됐어, 마무리 나쁘지 않았어. 됐어. 이 정도 이제 변호사 노릇 했어? 네, 이제 변호사 된 거야. 알아들었어? 제일 딴 생각하는 시간인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뭐 찾아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이제 뭐 찾아볼 때 많은 거 정리할 필요 없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진짜 진지하게 상담을 받아야죠. 이런 게 있다더란 정도만 머릿속에. 그리고 다 어떻게 외우고 있어 변호사도 아닌데. 법무법인 에이블의 진승기 변호사를 찾아가시면 이 내용을 쌈박하게 정리해 일단 주실 거예요. 가족 119로 메일을 보내시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저 메일이 뭐가 뿌듯한 표정 봐. 그 메일 뭐 마가 꼈나? 좀 바꿀까요? 정말 쉬운 걸로. 가만 아까 가. 아니야.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많이들 보시고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화부터는 조금 가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잠깐 남양 여름 특집으로. 여름 특집으로 이제 뭐 형사 사건 관련된 것도 조금 그때 뭐 성범죄 얘기 성범죄 얘기라든지 뭐 이제 또 사기 같은 뭐 그런 것들 한번. 사실 성범죄도 이제 가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 다 다른데 저는 이제 가해자도 대리를 해보고 변호를 해보고 피해자도 변호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가해자 대리할 때 되게 좀 그랬겠다. 근데 요즘에 성범죄 가해자들이 그렇게 막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렇게 흉폭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막 길 가는 여성을 갑자기 막 가갖고 막 목을 조르고 막 으슥한 곳에 끌고 가서 그런 범죄는 사실 요즘 없어 거의. 그런 범죄는 사실 변호사 선임을 안 해요. 국선 변호사한테 맡기고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뭐 애매한 사건이라든지 뭐 국밥집 그 엉덩이 사건이나 뭐 그런 것도 식. 있고 아니면 뭐 어쨌든 자기가 진짜 잘못은 했지만 뭐 직접 피해자랑 컨택이 안 되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합의.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가해자를 대리하게 되면 뭐 저도 약간 가해자와 비슷한 어떤 그런 처지에서 읍소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고 뭐
정말 그런 걸 좀 전달해 달라. 그래서 뭐 합의를 뭐 하고 싶은데 이게 좀 그래서 궁금하긴 하다. 네, 그래서 뭐 제가 경험했던 사건들이나 뭐 합의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그런 거는 네. 참 알기 어렵잖아요. 네. 보통.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막 되게 남성분들이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것들도 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걸 뭐라고 하는데? 성인지 감수성? 아니 외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던데 기억이 안 나요. 맞아 누가 얘기했어 방금. 뭐라고? 펜스룰. 이제 막 무슨 아. 골든벨이야. 펜스룰. 내가 얘기했대. 펜스룰은 아예 접근을 안 하게 못하게 그냥 거리를 두는 거고 맞아 펜스룰로 가면 안 되고. 아 그래요? 펜스룰은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거 있는데 그거 뭐 외국에서 하는 거 했는데 펜스를 야, 와 대단하다. 막 이렇게 상품 줘야겠다. 그러니까 뭘 감사합니다. 상품을 줘? 상품을 주게? 이거 하나 줄까? 내 마음을 잃기 시작했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도 그림 소개를 하나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너무 예쁘다. 교수님 어때? 진주 귀걸이를 아닌가? 아니야 진주 귀걸이를 안 없네? 했잖아요. 아니네. 아, 비슷한 각도 아니에요? 근데 머리 수건을 두른 소녀 막 이런 거. 두 사람이 다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의 주인공은 16세기 당시 로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꼽혔고요. 그래서 너무 이쁘다고 한 거 맞고요. 그리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예요, 그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조용필의 노래 슬픈 베아트리체 알죠? 나의 맞아요? 자신감 있게 불러요. 슬픈 베아트리체. 전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단테의 신곡 같은 데도 나오는 그 베아트리체인데 왜 둘 다 맞고 맞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재판에서 돈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했잖아요. 돈이 얽히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치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생각이 나서 이 그림의 주인공은 정말 불운한 주인공입니다. 정말 불행한 너무 아름다운데? 주인공인데 그러니까. 이 베아트레 첸치의 16세기 귀족이었는데 아버지가 정말 인간 말종이었어요. 인간 말종이었고 이렇게 아름답기로 당시에도 소문난 베아트리체를 강간을 했던 거죠. 아버지가요? 그것도 이제 집안의 성에 가둬놓고 그리고 이제 폭력도 일삼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엄마는 돌아가시고 없었던 상황이었고 귀족 집안이었어요. 게다가 그래서 베아트리체하고 그 형제하고 일하는 사람들하고 짜서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죽이고 이제 떨어져 실족사한 것처럼 그렇게 꾸몄는데 그게 발각이 돼요. 발각이 돼서 가담했던 전부가 다 처형을 당했는데 당시 로마에서는 우리로 치면 소극적 저항행위 내지는 정당방위로 봐야 된다. 너무나 가혹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아마 미성년자였던 동생 첸치도 미성년자였나? 하여튼 가장 나이 어린 동생 하나만 남겨두고 일가족이 다 도끼로 목이 잘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전해지기로는 처형되기 전날 밤에 화가가 가서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그렇게 슬픔을 겪고 죽어갔던 건데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요. 근데 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추측이지만 당시에 이 여성의 항변, 그러니까 정당방위였다, 살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당시 이제 그 재판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재정일치 사회였으니까 귀족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얘가 죽어야 교황이 그 집안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잔인하다. 네, 그래서 죽음까지도 슬펐던 소녀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그 제일 어린 동생이 근데 죄송합니다. 제일 어린 제 동생 정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거지. 애니까. 걔가 뭘 어떻게 하겠어. 역시 변호사는 달라. 변호사병. 참 캐치하는 거 봐. 그래서 맞아요. 딱 아까 제우스에 봤던 것처럼 너무 예쁘다. 당시 로마 최고의 미인으로 꼽혔으니까 진주귀걸이 소녀 아니에요? 이 그림을 본떴다고 하니까 둘 다 제대로 본 건데요. 사실은 전혀 관련 없다고 뭔 소리야? 이래도 되는 건데 되게 따뜻한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는 거야. 착해. 하여튼 그런데 오늘은 진짜 착해. 뭔가 변호사들이 이렇게 가정과 관련해서 그 돈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현실이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또 우리 진 변호사 같은 사람을 찾으시면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주말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쁘죠? 저 그림 진짜 네. 너무 슬프고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좋은 곳에서 소개시켜드리고 행복하게 싶었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마무리 난리나네. 즐거운 주말 보냈어요. 아침부터 이제 이혼 관련 얘기 들으셔서 수고하셨으니까 나. 좀 산뜻하게 너무 재수 없었나? 아니요, 좋아요. 즐거운 주말 네. 보내세요. 그러면서 다음 주말은 간간 얘기해요. 네. 그게 제일 핫할 수도 있어요. 뭐 직업이니 맞고 어쩌겠어요. 맞아요.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12회 마칠게요. 우리 다음 주에 재밌는 얘기를 또 만나요. 아영절의 콩가루 안녕. 콩하. 콩바다 콩바.